있지만 평범한 사람은 매일 좋은 직장에 이력서를 쓴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과연 무엇일까? 시스템 뭐 구축하라, 뭐 자산을 구축하라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뭔가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목표를 세웠어. 63층까지야. 여러분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죠. 쉽게. 뭐죠 시스템이? 엘리베이터. 그렇듯이 지렛대. 어떤 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무거워서 못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올릴 수 있죠. 그렇듯이 시스템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너. 저는 지금 비즈니스 오너예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로열티가 지난달에도 600만 원 넘게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는데. 저희 그쵸? 그 시스템이 일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지금도 저희 서울에서도 전 한국에서도 많이 시스템이 일하고 있죠. 저는 지금 대전에 있어도. 이렇게 구축해 놨더니 구축을 안 하면 안 돼요. 구축하느라고 저희 고생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고 최선 다했습니다. 지금 유전자 하느라고 다시 우리가 바빠졌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축해 놨더니 그 구축한 것이 시스템이 돼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있는데 저는 꿈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오너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오너예요. 물론 지금 자산을 구축하고 있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제품 안 만들었잖아. 제품이 여러분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보상 플랜 여러분들이 막 월급 계산해서 막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 회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자산을 구축하면 그 자산 구축한 게 저희들처럼 로열티로 나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오너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건강의 자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아시겠죠? 저희는 돈은 많이 벌릴 때 인생 속에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요. 그런데 허블라이프를 통해서 정말 맨 처음에 노력은 해야 되고 맨 처음에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만 대가 지불한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은 반드시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허블라이프에 가서 이렇게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분들 사진 찍고 함께 찍고 하면서 나도 이분들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이제 노력을 했죠. 물론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남의 인생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예. 그래서 어쨌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예.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렇게 정말 배운 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이라는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평범하죠?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자산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보편화가 됐어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고 피라미드다, 다단계다 하면은 그분은 아직도 뭐예요? 그냥 혼성내원군이가 조선시대인가? 어쨌든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가 맨 처음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50년대에 개발됐대요. 1950년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확장되고 판매 시스템에서 소비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독특한 사회적인 지위가 가진 독립적인 그런 1인 기업으로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산업이 된 거죠. 그리고 마케팅의 개념에서 이제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1인 비즈니스, 1인 기업 이렇게 1인이라는 게 붙으면서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 1인 사업자잖아요. 우리 다. 그쵸? 독립된 1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이 유통의 그 흐름, 재래시장, 뭐 슈퍼마켓,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물결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이유예요. 시대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발부터 네트워크를 했던 회사를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컨설팅으로 시작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우리는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 개별 맞춤으로 관리해주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시스템이 되도록 자산을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1인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오너라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가 일하는 사람? 시스템이 일하는 사람. 그럼 한 사람이 기업이라면 다 시스템이 일해요? 자영업자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바꾸잖아. 자기는 자영업, 1인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너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영업 하면서 알바들 쓰면은 비즈니스 오너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들 다 내보내고 자기가 막 시간과 돈을 바꾸면서 건강을 잃으면서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 오너는 아니에요. 그러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왜 비즈니스 오너인가? 보세요. 바로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유전자 검사를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먹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전자의 결과 보고서에 이런 영양이 꼭 필요하다라고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먹지 말라고 해도 그분은 어때요? 유전자가 발현이 될까봐 먹게 되죠. 그러면은 그분은 여러분 있을 때만 먹어요? 아니면 집에 가서도 먹어요? 집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이제 돈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 컨설팅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사람이 납득이 됐다라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시스템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비즈니스 오너로 출발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에게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준 거라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축하여 경제 시스템이 되게 하는 1인 경영인 그런 사람을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처음은 시간과 돈을 바꿔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과 돈을 바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지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준 선물이에요. 우리 지금 자본도 없고 경영 기술도 없고 경영 지식도 없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 오너가 되냐고.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쵸?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준 우리에게 선물.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하면 여태까지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고정관념은 점점 많이 깨지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만 이제 중심 잡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것은 처음부터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대 수입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 수입. 여러분들 임대 수입을 꿈꾼 적 있죠? 지금도 꿈꾸세요. 지금도 꿈꾸세요.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돈을 필요로 하니까 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산을 많이 구축할 수 있잖아요.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산, 임대 수입도 부동산 자산이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구축하는 일들은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허벌라이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자본을 먼저 만들고 그 자본을 통해서 우리의 이 로얄티를 주는 시스템도 구축하지만 임대 수입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은 뭐 내가 SP를 하면은 당장 돈 들어올까?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게요. 우리가 이제 임대 수입에 꿈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층짜리 건물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꿈이 커서 63층까지 건물을 올리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꿈이 틀리니까. 여러분들 몇 층까지 올리고 싶어요? 63층? 여기 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몇 층? 101층? 어쨌든 여러분들 높으면 높을수록 땅을 어떻게 봐야 돼요?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면은 땅 파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네. 더 힘이 들까요? 네. 더 자본도 들까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땅을 파고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돈 들어오나요? 투자예요. 투자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돈은 언제 들어올까요? 다 짓고 나서 중간공사 끝나고 나서 임대가 됐을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투덜투덜 안 버리더라고요. 임대 수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네트워크는요.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임대 건물은 눈에 보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모양, 예쁜 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니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드림 빌딩을
짓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가 중간에 남의 말을 듣고 그만두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람이 팀이 돼서 계속 팀빌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사람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 고객 먹다가 말 수도 있어. 하지만 유전자 때문에 이제 먹다가 마는 고객은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뭐 막 월급 타는 것처럼 뭐 알바해서 그냥 딱딱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빌딩 짓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빌딩이 단지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우리가 빌딩 짓다가 기후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멈췄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인부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서 막 노조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때 멈출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물 세울 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63층까지 아니라 더 멀리, 더 높이 쌓을 수, 여러분의 꿈의 크기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는 언제 해요? 힘들 때, 안 되는 것 같을 때, 어려울 때. 김치? 아, 포기. 배추 김치 담을 때요. 김치 담을 때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죽어도 난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함께 막 다 성공하자라고 막 약속하고 이랬는데 사람을 다 날라가고 뭐 다 제품 먹겠다고 그러고서 다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도 많았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은 결과 정말 꿈이 이루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단칸방 이거 우리 아들 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우리가 정말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V 어머니 아버지 할 수 있어요. V 이거예요. 지금 이건 단칸방이고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알지만 저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때 스파게티 먹을 때 그 뒤에 이렇게 저거 말씀 걸려 있었잖아. 단칸방부터 저는 진짜라는 거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 아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얘랑아,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너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못 돌봐주더라도 넌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믿어줘 이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얘랑이가 우리가 너무 프레스팅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학교도 우리는 가지 않잖아요. 뭐 녹색 어머니도 안 하고 아이들 급식도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일에 집중한다고. 왜냐면 빨리 돈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한 번 우리 둘이 좀 얘기 좀 하자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그 다른 엄마들은 다 학교 가는데 우리는 한 번도 얼굴도 안 보여서 그러나 보다. 이제 우리 아들도 학교 오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서 이제 조금 이렇게 쫄려가지고서 있었더니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프레스팅 언제 되는 거야? 자기는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되는 거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내심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미팅 있는 날 학교 오라고 그러면 다른 엄마들 다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와? 막 이럴까봐 걱정했는데 프레스팅 언제 되는 거니?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이 인내해 준 거예요. 우리만 인내하고 참은 게 아니라 우리 아들도 함께.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보상을 주는 게 해외여행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말 허벌라이프 문화와 함께 했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섬이에요. 여기는. 아까 거기는 이제 여기는 어디에 살게? 어디지? 태국 파타야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섬. 그리고 여기는 하와이. 저 하와이에서 마크주에게 게티팬 받았어요. 예. 하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국제 초청 강사로 초청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다 누렸어. 갔더니 막 그 스위트룸 너무 좋은 방에 막 제품들도 많고 다 있고 완전 꼭대기에서 대만 전시회가 다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없어진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 가서 자기 수영하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도 인내스가 누릴 건 누려야 되잖아요. 수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전 세계 요리가 막 강의하고 조금 이렇게 시로 들어가면은 또 나오고 먹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 계속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본 동경에서 강의하고 나서 동경타워가 보이는 아주 최고 높은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음식이 그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고기인 줄 몰랐어요. 회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서. 일본 회는 정말 타르르 녹잖아요. 우리 신랑이랑 나랑 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게 소고기였지. 그러면서 일본에 누가 먹는 황제가 먹는 천황이 먹었던 그 고기라고. 그걸 우리를 대접했어. 예? 모르게 하나도 모르겠어. 모양은 회같이 생겼어. 그래요. 너무 맛있어.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아. 그래서 나는 진짜 그 회 고급 회 보면은 되게 사르르 녹잖아요. 우리가 그 전날에 회를 먹었거든, 정말 일본에서. 근데 완전히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가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필리핀 갔는데요. 필리핀 추정 강사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빠져나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줄 안 서. 그냥 이쪽으로 쫙 가. 후지고 또 홀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리무진 딱 오고 우리 여행 가방 우리가 못 들어. 나는 막 내가 들고 싶은데 여기 소중한 거 있잖아. 속옷 같은 거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막 그 따라온 사람이 자기가 막 들어주고 그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누리냐고. 그래서 우리 둘이서 가면서 혹시 우리가 막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보고 촌스러우니까 전 세계를 그렇게 한 70여 개국을 다닌 것 같아요. 허블라이프 안에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들도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때요? 초중학생을 70여 개국 다닌 게 아니라 허블라이프 국제 미팅까지 다 베케이션까지 그리고 경유한 그 도시까지 우리 비행기 타면 경유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 경유했다고 우리 미국 가자, 뭐 어디 경유했다고 바하마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허블라이프 안에서 누리는 거죠. 이거는 오페라 하우스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일본 갔더니 이런 전단지를요 우리 온다고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뿌리잖아. 그리고 그게 뭔가 보면 우리 사진이가 우리 스스로가지고 이렇게 가 있고. 그리고 대만에 갔더니 호텔 로비에 우리 둘 막 이렇게 이름 써 있고. 그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도 되게 스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왜 대우를 받아야 돼? 그냥 우리가 자산구축한 거고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진 것도 감사한데 이런 대우를 왜 받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안에. 이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다이렉셀링이라는 잡지에 3개월 연속 우리 스토리를 실어준 거예요. 성공 스토리. 그래서 꿈과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시리즈로 나왔어요.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갔을 때, 강의할 때 이런 모습들. 정말 놀랍죠. 그리고 꼭 비즈니스석 다 태워줘요. 이거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은 까오슈까지 가고 우리 아들 쪽에는 하와이 코나섬 갈 때 이제 공항에서 여기는 바하마, 아틀란티스. 여기는 진짜 환상의 섬이에요. 환상의 섬. 여기 진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우리만 딱 있게. 다른 관광객들 돈 아무리 많아도 뭐 오프라 윈프리가 온다고 해도 이 나라 못 들어와. 여기 있는 섬 같은 호텔은 회사가 다 통솔이 있네요. 저기요 완전 꿈. 나 저 영상 있을걸? 옛날 그 싸이월드 같은 거.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크루즈 탔잖아요. 크루즈 10박 이상의 크루즈를 탔는데 난 원래 골프 싫어하니까 이 사람 둘이는 이제 골프하러 가고 얘랑이랑 어쨌든 이렇게 꿈 같은 현실을 꿈인 것 같아. 근데 현실인 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는 와 이게 천국이다. 물론 천국 훨씬 좋겠지만 그러면서 하와이 가거나 뭐 마이애미 가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면 과자로 지은 집 같은 그런 내가 도심에 온 것 같아. 우리 둘이 마이애미를 갔는데 차 갔다 와서 어디를 딱 숲속을 들어가요. 숲속을 들어갔더니 정말 과자로 지은 집 같은 아주 너무 아름다운 성이 또 나오는 거야. 그 성이 우리가 묵은 호텔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자로 지은 집 있잖아요. 그거 막 생각하다가 막 과자 따먹고 싶은 거 막 깨먹고 싶은 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 찾냐고.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중간에 또 포기했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건강을 잃은 것도 감사하고 IMF 때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천국은 진짜 좋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정말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고 또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만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건 회사에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말 목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쨌든 허블라이프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허블라이프 통해서 얻어야 되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부의 시작은 배우는 거다. 그래서 먼저 비전을 보지 않고는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니까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포기하게 돼요. 내가 정말 큰 비전을 딱 봤잖아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봤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홍콩까지 간 거예요. 홍콩에서 보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애기가 어린데 홍콩 어디 가냐고 나하고 이혼하자고 난리 났었어요. 이 사람 나 허블라이프 못하게 막 이혼하자고요. 내가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무기가 이혼이야. 너 허블라이프 계속하면 나랑 못 살아 이거야. 이 사람 계속. 그냥 끝까지 했고 이 사람이랑 같이 미국에 가서 이 사람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오는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여자들 아줌마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야. 정말 남자들이 하는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변호사들이 하는 거 봤고요. 정말 기업인들이 하는 거 봤고요. 정말 너무나도 한국에서는 우리 아줌마들이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것만 봤다가 미국 가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백그라운드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도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들도 하는구나 느끼고 나서 그전에는 못하게 말리더니 비행기 안에서 이거는 남자들이 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공부는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공한 거 살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요. 비전을 보고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먼저 그 자기의 비전과 꿈을 먼저 세워놓고 전공을 택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들어가니까 저도 마찬가지 유아교육 왜냐면 교회 다니면서 유치부 아이들 가르쳐 줬으니 그게 내 일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돼. 바르게 배워야 돼요. 막 사재기 시키고 막 이러는 거 배우면 안 되고 진짜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액션하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통해서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블라이프에 실패했잖아요. 저 역시도 실패를 하고 다른 사람들 못하게 말렸던 3년이 있었잖아요. 그 3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에요. 왜?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도 하지마, 너도 하지마, 너 그딴 거 하지마. 허블라이프에서 빚지고 뭐 이렇게 허블라이프에서 막 망한 사람들 너무 많아. 이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하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나도 사실이었고 막 이제 그게 다른 사람 한 명 안타까워서 막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도 사실 이유는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의 인생을 살기로 정한 사람들, 비전 때문에. 그럼 허블라이프를 실패한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허블라이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회사들도 많죠. 근데 합법적인 회사를 하다가 이제 실패한 이유들은요. 다 1번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네트워크 법대로 안 해요. 그 마케팅 보상 플랜이 이제 다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법대로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본을 몰라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법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왜냐하면 이게 파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잖아요. 어쨌든 먹는 영양, 바르는 영양이야. 파는 거 같으니까 영업했던 사람들, 영업의 막 달인, 영업에서 막 성과 냈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영업처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배운 게 영업이니까. 알겠죠?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영업이에요? 아니에요. 영업처럼 맨 처음에 보일 수 있지만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영업은 뭐냐면 한 달 실적을 가지고 그 다음 달에 수당을 받는 일이 영업이에요. 네트를 구축하거나 자산을 구축하거나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아요. 자기가 계속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게 영업이에요. 그냥 끝도 시간과 돈을 계속 바꿔야 돼요. 자동차 영업인은 계속 사람 만나면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장품 영업은 화장품을 계속 사람들 마사지 해주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진을 회사가 모아놨다가 다음 달에 수당으로 주는 게 영업이에요. 허블라이프는 이달에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다음 달에 로열티를 주지만 이게 그 다음 달에 네트워크로 나무로 다 심기잖아요. 근데 영업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는 다른 거예요. 보이는 건 똑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해해야 돼요. 영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장사는 어떻게 돈 버냐? 일일 매출로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 대리점 같은데 또 이렇게 자영업들 같은데 보면 뭐예요?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는 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재정 관리하고 뭐 재테크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돈을 벌죠. 그래서 매일매일 얻는 수익이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라이프는 매일매일 제품을 판다고 해서 그걸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거는 시작이에요. 장사는 끝이에요. 팔면. 왜냐면 여러분들 동네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대리점에 와서 여러분이 이제 건강식품을 팔아. 근데 팔고 그냥 끝이에요. 그쵸? 근데 그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사는 장사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장사처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을 모르니까. 근데 네트워크는 뭐냐면 자산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을 오늘 전달했어. 그러면은 이 제품 전달하는 사람이 마진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스스로 소비할 수 있도록 왜 먹어야 되는지를 납득시키는 거야. 우리 컨설팅으로 이미 납득시키고 제품을 주니까 이제는 더 쉬워졌어요. 과거에는 제품을 먹다가 건강해지면 약으로 받아들였는지 사람들이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고객을 만들기가 힘든 거야.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나니까 유전자가 만약에 필요로 하다는 영향이 있는데 그 영향을 자기가 끊어버리면 그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발현이 되죠. 그럼 건강 수명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 때문이라도 우리가 자산 구축하기가 쉬워진 거야. 여러분들 잘 물어볼게요. 오늘 수돗물을 통해서 오늘 나 수도 틀었다. 여러분 수자원 공사에서 여러분한테 오늘 수도 틀고서 세수하라고 샤워하라고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수돗물 틀었어요? 필요로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 전기 여러분 왜 켰어요 이거 전기? 전력공사에서 오늘 전기 꼭 스위치 켜주세요 라고 전화 왔어요. 근데 왜 켰냐? 필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느꼈죠? 수돗물 우리가 필요하니까 틀었죠? 여러분들 유전자 컨설팅을 할 때 유전자가 변이된 사람은 그 영양이 반드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변이게 된 사람이 그 영양을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발현이 돼서 건강 문제 생겨요.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우리 이 건물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설계도를 본 거예요. 어디를 보수공사할까? 그랬더니 기둥의 설계도를 보니까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되고 시멘트가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데 보니까 재료가 그때 부족했던 거야.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를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건물 전체를 보수공사할 필요 없이 어디만 집중 관리하면 돼요? 여기에 부족했던 부분 재료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 이게 부실하니까. 그쵸? 우리 몸에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이됐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부실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는 요거다. 그럼 요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 유전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만약에 부실하다는 거가 기둥이 부실하다고 알았는데 우리가 그 조치를 안 하면 어때요? 우리 살다가 이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 몸은 어때요? 무너지죠. 그쵸? 변이된 유전자는 그 부분이 부실하다고 그랬잖아. 부실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영양이 꼭 필요해라고 누가 얘기해줬어요? 내가 얘기해줬어요? 그 사람은 유전자가 얘기해줬어요? 그 사람은 유전자가 얘기해줬어. 근데 유전자의 말을 안 듣고 먹다가 끊어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깨지기 쉬운 상태에서 깨져버리는 거지 몸이. 우리가 배웠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중간에 깨지기 쉬운 상태의 사람이 70%라고 그랬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 환자.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발현이 될 수 있는, 발현을 우리는 좋은 유전자는 발현이 돼야 되죠. 근데 변이된 유전자는 발현되면 안 돼.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막으려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한 거잖아요. 어디가 변이됐는지 알아야지 발현을 막을 게 아니에요. 근데 발현을 막는데 스위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스위치가 뭐예요? 영양소. 그쵸? 우리 전기를 켜는 스위치는 나의 손이지만 우리 몸에 변이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는 건 뭐예요? 영양소. 그럼 그 영양소를 넣어줘야지만이 그 변이된 유전자가 스위치가 안 켜지죠. 안 켜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병이. 그쵸? 근데 우리는 알면서 안 해. 여태까지는. 그쵸? 근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자 컨설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고객님들이 시켜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 번호 있어요? 아이디 번호가 어디랑 연결됐어요? 회사랑.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그 아이디로 제품이 오나요? 여러분 왜 주문해요 지금? 왜 주문해요? 필요로 하니까. 오늘 수도꼭지 왜 틀었어요? 필요로 하니까. 전기 스위치 왜 켰어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다고 누가 느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 실적하려고. 그 사람은 제품을 집에다 쌓아놔. 이 좋은 귀한 제품을. 왜? 일하는 사람이 실적한다고 막 프로모션 때문에 막 수당 받으려고 팀 올라가려고. 이거 바른 방법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당장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당장 올라갈 수 있어도 결국은 망하는 거고 이 좋은 제품의 이미지를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유전자라면 우리가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수돗물 틀듯이 필요로 해서 수돗물 틀었다고 그랬죠? 전기 필요로 해서 틀었다고 그랬죠? 그럼 필요로 해서 이 영양 챙겨 먹을까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비라는 거죠. 소비. 소비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시스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소비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만큼 우리의 로열티가 들어오겠죠. 2명이면 2명만큼. 여러분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나무를 몇 개 심으면 좋겠어요. 사과 너무 좋아해.
근데 사과는 안 팔아. 사과 씨만 있어. 아니 사과 나무만 있어. 그럴 때 여러분들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과를 가지고 좀 팔도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몇 그루 심을래요? 땅이 허락하는 대로.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업은 소비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같으니까 야 나 화장 많이 팔아봤어. 나 건강식품 왕년에 나 판매 왕이었어. 이런 사람들 개념을 모르니까 허블라이프에 왔다가 다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돗물 생각하시고 전기 생각하시고 유전자 검사 생각하세요. 변이된 유전자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양소가 필요하다.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납득해도 여러분들이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객이 평생 고객이 구축하기가 쉬워지겠어요. 옛날처럼 아 이거 나 건강해졌으니까 끊어야지 이런 고객들이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평생 먹어야겠다는 고객들이 많아지겠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이 정말 이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과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3개월 먹다가 몸 좋아지니까 끊어버리고 3개월 먹다가 몸 좋아지니까 끊어버리고 마치 약처럼 보약처럼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보상 플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블라이프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CEO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사장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 1인 기업이지만 내가 나를 고용한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구축한 만큼 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이 돼야 돼요. 컨설팅 만족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시면 그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컨설팅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납득 못했어.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유전자 결과지를 가지고 다른 유전자 컨설팅 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을까?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 여러분들 상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폰서와 다운라인은 무슨 거예요? 팀 관계라는 거야. 함께 1인 기업인데 허블라이프 소개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된 거예요. 스폰서가 모르는 것을 다운라인이 더 잘할 수 있고 스폰서가 잘 못해도 다운라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꼭 스폰서가 다운라인 돕는 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팀이에요. 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러니까 스폰서한테는 허블라이프 소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럼 너 잘하는 거 나 도와줘. 내가 잘하는 걸 너 도와줄게.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도와줬잖아. 점핑 그때 자세 잡아줬잖아. 나 점핑 못하니까. 그쵸?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인 기업의 개념은 꼭 이런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작가,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다 1인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1인 기업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영화 배우 중에서 얘기할게요. 로얄티의 개념은 쉴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근데 주연이 몇 명이었죠? 한석규님하고 또 누구죠? 김유지. 최민식이었대요. 최민식. 예, 최민식님. 근데 최민식 씨는 그 쉴이라는 영화를 계약할 때 갤런티로 계약을 했대요. 한 번 받는 거. 한 번 아주 큰 금액을. 근데 한석규 씨는 그 장당 얼마씩 받겠다고 했대요. 그 팔려가면 영화 티켓이 팔려가는 장당 얼마씩 나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최민식은 목돈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수입이 끊어졌겠죠. 근데 그 한석규 씨는 맨 처음에는 돈 같지도 않은 돈도 들어왔겠죠. 장당만에 500원씩 받기로 했다면. 근데 이 영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됐죠. 결국 번 돈은 누가 더 많을까요? 만약에 지금도 쉴이라는 영화가 다른 나라에 막 수출되면 한석규 씨는 지금 쉴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게 로얄티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돈이 안 돼. 정상이에요. 네트워크는.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신랑이 사장이었어요. 직장 그만두고 많이 여러 가지 했어요. 우리 신랑도. 저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이게 뭐예요? 주부모델 일 할 때죠. 우리 아들도 했어요. 주부모델 일. 그렇지만 제가 허블라이프 안 되니까 이제 주부모델 일 하고 우리 신랑 인쇄소에서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졸딱 망했던 거죠.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딱 나오면서 와 유전자가 평생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저에게는 확 비전이었어요. 유전자가 평생 바뀌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먹다가 끊어버리는구나. 근데 이걸 잘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이걸 끊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 수돗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수돗물 안 써. 그럼 우리 지저분해질 게 아니야. 그쵸? 그렇듯이 평생 변이된 유전자는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영양을 끊어버리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잘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컨설팅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의 뭐예요? 고객도 되면서 자산도 되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로얄티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출발이 우리는
컨설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일구는 거. 그래서 소비하는 고객이 있어야 되고 소비하는 멤버 있어야 돼요. 소비하는 프로슈머, 그다음 소비하는 빌더 우리처럼 1인 기업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 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결해 나가는 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정말 한때는 돈도 또 많이 벌다가 또 수익도 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이게 이제 시스템으로 되면서 일일 소비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제 제대로 된 볼륨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머리 감았어요? 여러분 쓰는 샴푸 우리 다음 달부터 샴푸 나오는데 다음 달부터 나오거든요. 정말 저도 샴푸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샴푸 나오는데 지금 쓰는 샴푸는 다 다르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 쓰라고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샴푸 매일 쓰고 왔어요 오늘? 필요해요. 이제 우리 6월달 샴푸 천연 샴푸 나옵니다. 허브 샴푸. 여러분 오늘 스킨 했어요? 왜 했어요? 회사가 또 전화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스킨 바르라고? 필요해서. 그쵸? 오늘 아침 쉐이크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누가 필요하대요? 내 유전자가.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야. 소비량을 늘리는 거는 나의 수입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월 초부터 이렇게 먹고 바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정말 월말에 점수 보고 탁 사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뭐 프로모션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스폰서가 무슨 프로모션 건다고 해서 사는 거 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통 네트워크에서, 합법적인 네트워크에서. 불법 네트워크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 수입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 소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늘어나면서 돈이 들어온다. 근데 소비하는 사람들은 왜 소비한다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유전자를 통해서. 그래서 숫자 게임 하는 게 바로 허벌라이프예요. 근데 맨 처음엔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워낙 높으니까 직장인들보다도 수입이 적을 수도 있어요. 따박따박 고정 수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커미션 수입 받는 사람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11년 만에 프레스미 됐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막 수입이 배로 늘어나요. 눈덩이가 이제 막 굴러가는 거죠. 캄보디아처럼.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하는 일을, 우리가 자산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만이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뭐예요? 로얄티가 저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봉이 김천달처럼 계속 물더미를 해서 물 파는 게 아니라 뭐지 이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막 연결하는 동안에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포기하고도 싶고 실패하기도 하고 돈에도 쪼들리고 인간관계에서 오해도 받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저는 그만뒀다고 남이 그만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여러분들 꿈은요 그런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인내한 사람에게. 그래서 인내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는요 인내 사업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사실 네트워크는 어떤 전공에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문성이에요? 경험하는 것, 실패도, 실수도. 그리고 나서 뭐가 능력이에요? 이겨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과 능력만이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념 알았죠? 네트워크는 장사예요? 아니요. 영업이에요? 아니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자산을 구축하는 일. 다음 주에 제가 할 강의는 마케팅 보상 플랜이에요. 그리고 회사의 기준이 영양제 고르는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오늘 배운 거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남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의 말에 영향을 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오히려 내가 영향력을 준다. 근데 지금 내가 능력이 없을 때 영향력을 주다가 깽 맞으니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지,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이 일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해요. 왜? 계속 영향을 받거든. 이랬다 저랬다 내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하고 멋진 미래는 이미 회사가 준비해 놓은 거